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카메라 소니의 알파 670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실사용으로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사용을 해봤고요. 가벼운 사용기를 동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 자체가 리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아마 포지션이 애매한 카메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고요. 자, 이 카메라를 한 줄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좋은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에서 특출난 부분이 있다거나 아주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모난 곳도 없는 표준형 스탠다드한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스펙 같은 경우는 사실 소니의 사이트 들어가면 잘 나와 있죠. 자세한 스펙 같은 경우는 소니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의 눈으로. 먼저 조작 계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니의 4세대 바디에 들어가는 조작 계통의 특징들이 있죠. 녹화 버튼이 분리되고 촬영, 동영상, 슬로우 앤 퀵 버튼이 다이얼이 따로 나와 있고요. 스위블 디스플레이까지 빠짐없이 다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작 계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했고요. 커스텀 버튼은 3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F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니의 최신 AF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신속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잘 잡습니다. 트래킹도 잘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트래킹을 잘한다를 넘어서 사람 앞에서, 피사체 앞에서 장애물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뒤를 돌아봐서 눈이나 얼굴을 추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트래킹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자, 그리고 피사체 인식 부분 있죠. 사람, 동물, 새, 이 정도는 원래도 됐었지만 이제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심지어는 곤충까지 있네요. AF 트래킹에 있어서는 정말로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잘 사용했다. 자, AF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동영상 2600만 화소 리드아웃을 사용하는 4K 동영상 꽤나 쨍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파7 마크4에 들어가는 동영상 코덱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XAVC, HS, SI, 오라이 코덱 말하는 거죠. 다 들어가 있고요. 화질이 얼마나 나오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소니 바디에서 기대하시는, 그리고 알고 있는 깔끔하고 쨍한 선예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니가 지금껏 보여주던 대로, 해왔던 대로 굉장히 쨍하고 선명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카메라로 ISO는 얼마나 올려서 사용하면 괜찮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1250에서 16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그냥 부담 없이 올려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건 제가 최종 납품이 대체로 1080p, 그러니까 FHD 정도인 경우가 많고 노이즈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비교 대상이 어쩔 수 없이 알파 6600으로 가게 되긴 하지만,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노이즈를 한 800, 1000까지만 올려도 슬슬 보기 힘들 정도의 노이즈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 카메라는 6600에 비해서는 꽤나 준수한 노이즈 방어력을 가졌다. 그래도 센서 크기가 풀프레임 카메라보다는 작은 만큼 요즘 소니 카메라들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노이즈 방어력을 갖지는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사진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소니의 크롬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무압축 로우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전에는 소니 크롬 미러리스에 무압축 로우가 안 들어갔다고? 네, 사실입니다. 플래그십 라인업이었던 알파 6600에도 무압축 로우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은 이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단 이 카메라에는 들어갔고,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촬영해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성능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200만원짜리 카메라인데 잘 나와야죠. 하여튼 이렇게 동영상용으로든 사진용으로든 출중한 성능을 보여주는 바디인데, 이 바디의 성능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원슬롯 SD 카드 슬롯입니다. 가장 하이엔드 카메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의 포지션을 생각해 봤을 때도 정말 아쉽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CF 카드가 안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SD 슬롯이 하나라는 것은 일회성 촬영 있죠. 결혼식 촬영이라든지 경기 촬영 같이 한 번의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그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없는 촬영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저한테 투슬롯 SD인 게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용량을 더 크게 쓸 수 있다, 이 부분을 넘어서도요, SD 카드나 CF 카드 이런 저장 장치가 생각보다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남은 슬롯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결과물을 살려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슬롯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디가 작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맞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카메라가 엄연히 풀프레임 카메라 밑에 있는 등급의 카메라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SD 슬롯 이야기한 겸에 단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단자 구성 자체도 굉장히 스탠다드합니다. 마이크랑 오디오 슬롯이 단자가 들어갔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6600대부터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USB Type-C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HDMI는 마이크로가 들어갔는데요. 뭐 앞서 말했듯이 포지션이랑 크기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 미니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마이크로 HDMI가 왜 별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단자를 하나 더 사야 된다, 어댑터를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요. 현장에서 모니터를 연결하다 보면 5m, 10m 이렇게 라인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라인을 길게 뽑아 놓으면 오다 가다 건드리기도 하고 단순히 선의 무게 때문에 휘는 경우도 굉장히 잦습니다. 자,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 뚝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뽑힌 상태로 부러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꽂힌 상태로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빼기도 애매하고 굉장히 서운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전용 카메라들은 대체로 풀사이즈의 HDMI가 들어가거나 SDI가 들어가 있죠. 대체적으로 외장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HDMI, 라인을 길게 뽑을 필요가 있다면 SDI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그래서 풀사이즈 HDMI나 SDI가 현장에서 선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바디가 작으니까, 그리고 알파7 마크 3였나까지 마이크로 HDMI가 들어가니까 뭐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발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발열 이야기 자체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촬영 환경이 다 다르고 카메라의 편차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용 패턴에서는 4K 30프레임 422 10비트로 1시간 30분 실내 촬영 그리고 야외 촬영 30분을 해봤는데요. 발열 경고 없이 잘 촬영했습니다. 세팅 같은 경우는 최신 펌웨어와 발열 꺼짐 온도 설정을 고로 해두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환경에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장시간 촬영 용도로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로 교회 또는 뭐 성당에서 강론 영상, 강의 영상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소니 알파7 마크4 괜찮나요? 캐논의 뭐 R5 괜찮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일단 제가 그럴 때마다 아니요, 제발 캠코더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미러리스의 안정성, 동영상 촬영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폼팩터는 사진용 카메라의 폼팩터에 동영상 기능을 추가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발열 같은 요소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안정성이 좋고 장시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 카메라를 여러분께 추천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발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대체로 1시간도 길다 한 30분 정도의 동영상을 촬영한다거나, 물론 아마 최고용량 코덱 있죠, 오라이 코덱으로 촬영하면 촬영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코덱 같은 경우는 장시간 촬영할 때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아마 4K 422, 420 10비트 정도가 장시간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초에 대놓고 발열 관리가 잘 되는 카메라들이 있죠. 동영상 용도로 나온 캠코더라든지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것들이요. 장시간 촬영할 때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캠코더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러리스로 동영상은 어떤 용도로 찍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30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이나 뭐 스케치 촬영, 인서트 촬영, 인터뷰 촬영이나 브이로그 같은 거 있죠. 브이로그 찍을 때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런 한 30분에서 1시간 내외에 촬영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카메라지, 강의 촬영을 막 2시간, 3시간 하거나 풀 녹화를 몇 시간씩 돌리거나 이러기에는 용도에 맞지 않는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좀 아쉬울 수는 있죠. 이렇게 좋은 성능을 가진 카메라를 장시간 촬영용으로 못 사용한다는 것은.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감당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장시간 촬영에서는 캠코더를 쓰시거나 이런 카메라는 세컨캠, 서드캠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발열 이야기를 한 김에 몇 가지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촬영할 때 모니터 이렇게 열어두는 게 발열 관리에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지 있죠, 케이지를 장착하는 것도 여기로 열 전도가 돼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이야기니까요, 그냥 적당히 참고용으로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점이 카메라가 정말 작고 가벼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430 몇 그램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휴대성이 좋고 관리가 편하다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대체로 일반인 분들을 많이 피사체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특히 니콘 DSLR들 있죠, 그런 큰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전문 모델분들이 아닌 일반인 분들의 경우 굉장히 찍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부담이 촬영하는 저한테까지 느껴질 정도로 커다란데요, 제가 이 카메라를 쓰면서 특히 번들 렌즈 있죠, 1650 렌즈, 그걸로 촬영하니까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게 저도 느껴집니다. 거의 뭐 휴대폰이랑 크게 다름없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야 작은 바디가 이렇게 좋구나 라는 체감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이 작은 바디에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케이지를 장착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케이지가 장착되어 있죠. 제가 이 카메라만큼은 귀엽고 이 작고 귀여운 상태로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우선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풀프레임 렌즈, 소니의 풀프레임 렌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오히려 엄청 경박 단소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렌즈들을 불리면 굉장히 언밸런스해 보입니다. 그게 보기에만 언밸런스해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삼각대도 이런 보레드 삼각대, 사진용 삼각대 말고 비디오 삼각대에 올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플레이트를 장착하게 되는데 렌즈가 카메라보다 밑에까지 나와 있으니까 플레이트를 장착할 때 간섭이 생겨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퀵 릴리즈랑 케이지를 고민하다가 그래 이왕 다는 거 케이지를 장착하자 해서 케이지를 사서 달았습니다. 막상 케이지를 다니까 편해요. 편하긴 하죠, 당연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워낙 작은 바디니까요. 그래서 뭐 케이지 다는 김에 손목 스트랩도 하나 달아놨습니다. 촬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진 촬영할 때 무음 촬영이 가능한데요. 무음 촬영이야 이전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있었지만 지금껏 카메라들에서 사용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리드아웃 속도가 느려서 생기는 젤로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촬영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초점을 잡고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 띠딕띠딕 찰칵 하는 소리가 분위기를 깨버리는, 저한테 시선이 몰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파 6400의 무음 촬영 기능을 사용해 봤던 적이 있는데요. 핸드헬드로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정도로 젤로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개선이 정말 많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정도라면 엄청 과하게 움직이는 피사체가 아니라면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 이야기. 소니 배터리 오래가는 걸로 정평이 나 있죠. 저는 대부분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4K 30프레임으로 1시간 반 정도 촬영할 수가 있었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가 괜찮습니다. 정말 오래 가고요. 다만 가격, 특히 충전기 가격이 높다는 거, 그리고 동봉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제외한다면 만족스러운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 배터리입니다. 이 LCD 이야기를 좀 빼먹을 뻔 했군요. 자, LCD 정말 별로입니다.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별로인데, 소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현장에서 촬영할 때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막상 촬영하고 컴퓨터로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와, 사진 진짜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을 했고요. 이제는 알죠. 현장에서 모니터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실제로 확인해보면 괜찮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건 개인적인 사용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진을 확인할 때 우리가 터치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확대를 할 때 버벅임, 끊김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죠?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소니에서도 휴대폰 다 잘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로세서 속도가 느린 프로세서가 들어간 것도 절대 아닌데 뭐 이런 짜잘한 사용 경험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잘한 기능들 있죠. 뭐 크리에이티브 룩, 소프트 스킨, 포커스 맵, 이런 최신 기능들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JPG 머신으로 사용하기도 괜찮았고요. 제가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동영상 위주지 사진은 정말 취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도 몇 번 해본 적도 없고요. 대부분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거 찍어드리는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의 리뷰 말씀들을 참고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한 카메라입니다. 사진, 동영상 잘 나오고요. 사이즈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SD 슬롯이 하나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알고 산 거니까요. 아마도 사용자층도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고, 이 카메라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훌륭한 카메라들, 심지어 풀프레임 카메라들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매 전에 많이 망설여지는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사용 경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썼습니다. 계속해서 잘 사용할 것 같은 카메라고, 정말로 작은 카메라를 원하시거나 이마운트 촬영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서브캠으로 사용할 정말 스탠다드한 카메라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냥 소니 크롬 미러리스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함 없이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괜찮은 카메라다, 스탠다드한 표준형 카메라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